네, 항상 11시 13분에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오후장 디펜스. 이제 오전을 마무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장 이렇게 되겠죠. 자, 김종효 이사와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오전장, 오후장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점심시간은 휴장. 요즘은 이제 휴장이랑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네. 계속 연이어서 휴장, 연장. 뭐 야간 개장하고 막 이렇게 24시간인데 자 시장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재료들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AI 얘기인데 중국의 AI 호랑이도 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봤더니 딥시크 다음에 또 호랑이 뭐가 있나? 근데 지금 대기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트댄스 뭐 이런 데들도 이제 AI 모델에 올인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중국 무섭네요. 그러니까 일단 AI 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딥시크는 어쨌든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딱 나왔는데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뭐 알리바바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챗 GPT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능 GPU 없이도 저성능 GPU로 개발한 그런 딥시크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소프트웨어도 더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지금 뭐 카카오부터 우리 뭐 오픈소스니까 외교부까지도 이제 다 이제 금지시킨다고 또 발표 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딥시크 금지령 내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좀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솔트루스가 급등했는데 네. 챗 GPT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이제 이 딥시크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쪽에 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쪽은 계속해서 좀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도 오늘 루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 보시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네. 이 의료 AI 그러니까 그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리커전이라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리커전이 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쯤 되면은 이제 그 AI로 그 개발한 신약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네. 그러면 AI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막 그 어떤 신약 개발하는 그러니까 그 물질 분석한다든가 또는 물질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네.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도 지금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AI는 단순히 뭐 우리가 최근에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봤지만은 바이오부터 생산 시설, 그러니까 로봇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잘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번 연도부터는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실제 로봇 양산이라든가 어떤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I 어떤 딥시크로 인해서 좀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로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막 100배 올라간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대가 열리는 정말 이 AI 시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이 AI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뭐 죄송합니다. 관련된 산업 이슈가 이제 등장했는데 최현덕 매니저의 정리는 결국에는 중국의 AI 굴기는 저비용 AI 그동안은 이제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들을 써야지만이 챗 GPT 같은 아주 훌륭한 뭐 AI 모델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싼 걸로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공만 잘하니까 훌륭한 것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의 활용 범위가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흥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쪽을 좀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AI는 뭐 올해 내내 계속 또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화두는 이미 뭐 3년 전부터 되고 있었고 그렇죠. 주가의 퍼포먼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재작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고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때 제가 방송을 좀 쉬기 전에 한 1년 동안을 AI를 많이 하고 처음에 챗 GPT 얘기 나왔을 때 발음하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침 다 튀기고 챗 GPT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네, 뭐 최근에 그래서 뭐 오히려 후발주자의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뭐 이런 쪽도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딥시크 나오니까 강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이 무서운 점은 딥시크가 시작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중국이 의외로 모든 걸 통합하고 있다는 걸 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조 쪽도 그렇고. 네, 로봇. 그러니까 네. 그 산업적으로 AI가 확산되면서 효율을 높이는 건 이제 이 기본 전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은 뭐냐면 지금 뒤쪽에 숨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알려져 있지만 구글의 오픈 소스를 가지고 홍몽 OS를 통해서 화웨이가 이미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OS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거기에 만약에 AI가 탑재되면 네. 이들은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벌써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두도 비슷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비슷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사, 그다음에 화급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16억 인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셋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마트카, 스마트폰, PC, 이게 지금 하나로 다 통일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뭐 IoT, 만물 인터넷? 그렇죠. 처럼 그러니까 연결이 지금 되는. 예, 딥시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딥시크가 뭐 돈을 얼마나 썼고 이게 뭐 얼마만큼 능력 갖고 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어차피 후발 업체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딥시크는 어느새 잊혀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국의 생각보다 좀 큰 그림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경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산업에 AI가 들어가서 좋아질 수 있는 분야는 많고요. 네. 그럼 뭐 개별 종목의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보죠.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까? 그게 있으면 성능이 떨어질까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성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드웨어를 강화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이 시장은 어차피 또 일통됩니다. 그래서 뭐 개별 업체들이 뭐 이렇게 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어차피 다 합쳐져서 또 몇 개로 갈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상장돼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장기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발점이 어제 그 애플의 M5 칩, 이 새로운 방식의 제조 기술, 저는 상당히 큰 이슈라고 봤거든요. 엣지 디바이스잖아요. 이제 모바일로 이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진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뭐 S폰도 이번에 갤럭시 25인가요? 뭐 양자로도 못 푸는 암호화 뭐 얘기던데. 네. 근데 뭐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일이니까 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종목의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의 변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 양자 컴퓨터 자체도 지금 그 온도를 낮추는 것,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런 요인들을 보자면 그 부분은 좀 더 먼 미래로 보시고, 어쨌든 지금 당장 저는 소프트웨어 올라가는 것 뭐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핵심은 결국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설비 투자가 뭐 시천만 원로 장난이 아니라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뭐 중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되긴 어렵고, 미국은 뭐 인텔이 망가진 지 옛날이라서 설비 몇 개 가져갔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서는 뭐 브로드컴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는 하여튼 뭐 큰 너무나 방대한 그 타이틀이지만, 여기에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거니 받거니 상생하는 뭐 그런 구도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뭐 손 들고 딱 얘기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꼭 구분하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하드웨어가 제일 많이 좀 올라왔던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는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뭐 하드웨어는 뭐 AI 하드웨어, 뭐 반도체, HBM 뭐 이게 맨날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왔던 거니까. 그러다 유리기판이 딱 등장하더니. 네. 네. 근데 유리기판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결국 하드웨어 발전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 다만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없던 부분이었던 건데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뭐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점점 가능성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AI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다 보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자동차 공정부터 뭐 조선, 해운 뭐 다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터넷 없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방송도 지금 다 노트북 하나씩 넣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AI 어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의료 AI 뭐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런 성과들이 의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고점이다, 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로봇도 어제까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좀 조정 나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로봇은 1월 달에 정말 많이 올라왔던 건데 보통 한 해 농사를 우리가 전망하게 되면은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받았다 그래서 끝났다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도 AI 때문에 이제 더 발전되는 거고 앞서 말씀을 하셨던 양자컴 같은 경우도 AI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AI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다. 그냥 우리가 꿈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그 AI로 인한 정말 두루두루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AI가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이슈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는 자명하고 네. 뭐 한 해의 농사라고 하셔서 그렇지만 이제 주식 농사를 얘기하신 네.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 같은 것도 AI가 분명히 접목이 될 거고 내일은 한번 그런 쪽을 다뤄볼까 하는데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슈로 우리 증시를 왜 보통 약간 그 깎아내릴 때 많은 용어들이 쓰입니다만 냄비 증시라고 하죠.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고 그래서 테마주들이 워낙 난립하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 이슈도 확 뜨거웠다가 또 이제 가라앉고 잠깐 쉬고는 있는데 최현덕 매니저는 오히려 이것은 긍정으로 그다음에 매수의 접근 기회. 그러니까 그동안 로봇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꺼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꼭 오늘이 매수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조정이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로봇이 올라가는 이유도 좀 한번 살펴본다면 레인보우가 일단은 주도하고 있는 건데 레인보우도 삼성이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뭐 반도체라든가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건 없지만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캐파를 키울 수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양산을 미리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될 거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로봇 관련해서 그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대 양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BMW 들어가는 물량들 그다음에 10만 대? 뭐가 1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10만 대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만 대라는 게 작은 물량이 아닌데 이미 BMW라는 이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말을 한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아마존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이 그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면서 지금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30년까지 1년간 약 14조 정도를 전략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존이라는 이 빅테크가 14조를 전략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마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만들어서 팔지 않고 우리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만큼 이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그 공정 도입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그런 로봇들이 AI 훈련을 통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규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고객들의 그 어떤 공정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그 양산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는 그 어떤 정말 로봇을 볼 수 있고 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 뭐 3, 4년 뒤부터는 가정에 또 우리 로봇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저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좀 분할인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중들의 인식이 이제 각인되는 데는 매체의 영향이 워낙 크죠. 뭐 요즘 뭐 너튜브 같은 데에 관련 영상, 휴머노이드 영상이 하루가 다르게 매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작된 CG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든 실제 리얼리티가.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브레인 쪽은 좀 비어 있고 선은 연결돼 있고
아마 전력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종을 아직은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뇌 쪽이 이제 인식이 돼서 AI가 실장된다면은 뭐 진짜 진정한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누가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 테슬라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의 뭐 뉴럴링크를 통해서 그렇죠. 인간의 뇌에다가 직접 뭐 칩을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심을 수 있으면 그다음에 어차피 그 기계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야. 지금 뭐 의료 보조기기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 강화 요인들 이런 것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뉴럴링크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또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 없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것만큼 또 효율적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모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절 움직임, 이래서 뭐 감속기,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건 이쪽이 좋고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 다 오케이인데 그러면 감속기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주가는 그렇게 뭐 시덥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뭐 마켓쉐어가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국내 종목이 막 혼자 급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일본 업체 다 제치고 이미 세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 업체 다 제치고 갑자기 우리나라 SPG나 뭐 SBB테크가 진입해서 점유율을 막 확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와 소위 이제 주가를 노리는 어떤 그런 세력의 움직임이 결부된 일종의 환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쏠림.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장의 하나의 움직임이니까 뭐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큰 파급 효과로 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 종목을 잘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틀 전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 영역에서 그나마 좀 관심이 필요한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게 여전히 제 입장이고요. 다만 이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의 종목 선택이야 선택지가 뭐 비교적 많아 보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빠른 순환이 도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네. 자, 이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항상 그 테마의 이제 쏠림 말씀하신 대로 허상의 급등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이슈가 돼서 막 쫓아가면은 자칫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물릴 수 있다. 이게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건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실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좀 뭔가 이렇게 실체적인 증거들과 실물을 좀 잘, 물론 그게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되잖아요. 뭐 누가 어디를 인수하고, 뭐 인수합병도 중요하죠. 인수합병 이슈도 이제 좀 싹 지나간 것 같고 로봇 다음은 뭐 어디로 접근이 될까? 좀 나아간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로봇을 처음 얘기할 때 이 감속기 부분이 이제 과연 우리가 그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네. 이게 하모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특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이 따로 감속기를 개발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하모닉보다는 중국 감속기가 더 위험한 것 같고 왜냐면 그 특허가 끝난 감속기를 중국이 개발해서 중국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네. 시장의 전기차가 컸던 것도 중국 시장이 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BYD가 판매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 1등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감속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 개발한 감속기를 들어가다 보니까는 더 커지고 있는 거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모의 경쟁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 감속기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던 겁니다. 다만 지금 수요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속기를 개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개발해서 생산을 했는데 뭐 팔 데가 많이 없었고 또 팔아도 이제 중국이 훨씬 싸니까는 중국 걸 많이 썼던 건데 지금은 중국의 재고도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증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력기기를 예를 들면은 원래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우리까지 기회가 왔던 건데 지금 감속기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옵티머스부터 지금 뭐 피규어까지 이 어떤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것만큼 이 감속기 수요가 워낙에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미 개발해놨던 그런 기업들이 증설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빨리 좀 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로봇 기업을 옥석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핵심 부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또는 뭐 증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신다면은 아마 옥가석을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 이제 어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과거의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고 실제 이제 어떤 감속계 생산이 되고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숫자가 찍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네. 이렇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어렵죠. 결국엔 로봇이라고 한다면 모터, 이 뭐 감속기도 마찬가지인데 구동력을 이제 모터와 또 뭐 그게 안에 들어보면 기어, 그다음에 보링, 베어링 막 이렇게 다축 관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관절이 여러 개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관절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휴머노이드의 개념으로는 근데 그러려면 그 안에 들어간 볼도 정말 더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고 그 볼을 깎는 기계 뭐 연삭기 뭐 많을 텐데 어떤 회사가 어떤 뭐를 하는지가 좀 명확치가 않았어. SPC 시스템즈 뭐 모터 하잖아요. 감속기 하고 있죠. 감속기. 그러니까 하모닉 감속기 특화 끝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개발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만 대 정도 캐파가 있던 건데 이제 원래 내년까지 20만 대 캐파 목표였던 건데 판매가 안 됐다 보니까 그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가봐야겠네요. SPC 시스템. 예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탐방을. 탐방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올랐다가 네.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이제 막 완전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그랬지 나온 건 없던 거고. 네. 근데 이번 연도부터 중국이 양산을 시작했고 지금 미국의 이제 테슬라라든가 피규어든지 양산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아마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최현대 매니저는 또 관련된 기업을 그러면 오늘 취사 선택? 네, 오늘 종목은 또 로봇 쪽이요?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로봇은 아니고요. 네,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로봇 이름은 들어갑니다. 네, 오장을 전략 물어보래요. 전략 물어보래요. 오장 전략. 네네네. 일단 이제 그 우리 시장이 지금 보시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가 주춤했던 부분이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도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될 거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도 쫙 내려와서 안정되고 있는 거고, 지금 국채 금리까지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있어서 여기서 중국과의 협상이 틀어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저는 EU 협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중국까지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이 관세 때문에 올랐던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꽤 크고 이런 부분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선택은 기업, 종목이다. 최현대 매니저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내일 또 뵐게요. 네. 자, 김종인 인사하고 또 이야기 이어갔는데 자꾸 얘기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자, 김종인 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언급 브레인, 뭐 몸체,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부품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에 지금 뭐 그린팩토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1784 시스템 같은 경우 거기다가 이제 소위 두뇌를 심지 않고 그거를 5G망으로 연결해서 전체 로봇을 조율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일정 부분의 수많은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공장에서의 어떤 작업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5G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높은 속도를 바탕으로 충분히 그런 걸 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개별적으로 혼자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도 있을 거고 뭐 기존의 산업용 로봇도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는데 근데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국내 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로봇주로 분류되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고 저는 지금 이 가격에 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로봇주에 대한 투자 관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ETF가 있잖아요. 네. AI와 로봇에 복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를 저는 보시는 것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장 그래서 디펜스 전략은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지금 연기금이 연초부터 꾸준히 사죠. 연기금은 상수예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뭐 시장을 좀 흔들었고 대외 이슈가 이걸 흔들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일단 반도체 매수 강도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매수 강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장 디펜스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연기금까지 더해준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 네.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오장 디펜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